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자, 오늘 보실 것은 요즘 아주 흉흉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기사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심상치 않은 수도권 부동산 동탄만 떨어진 거 아니다. 여기 오산, 평택, 안성 등 불안감 확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보게 되면 동탄에 1억 얼마가 떨어졌네, 어디가 얼마가 떨어졌네, 뭐 요런 내용들이에요. 아, 여기 나오죠. 1억 7,500만 원 하락 거래 나와. 요렇게 나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한 거는 맞아요. 요즘 관망세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요거는 KB 부동산 자료입니다. 예, 가장 공신력이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 12월 13일자 자료니까 조금 시간차는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처럼 그렇게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자료도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매매 가격, 예, 매주 상승하고 있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평택, 안성, 화성, 뭐 이런 건 없네. 오산 이런 건 없는데 다른 데 상승한 건 있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전년 말 대비 상승률에는 오산, 안성, 평택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 대비, 예, 동주 요번 작년 요맘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승한 거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당연하죠. 1년 내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하락률 상위를 보게 되면 대구, 세종, 안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데죠. 대구나 세종이나 공급이 많고 일시적인 투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뭔가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뛰어 들어갔다가 실수요자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침체되고 있는 모습. 제가 요런 시장을 우리 비교하고 있는 이 네 개의 시에서도 딱 집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위험하다. 뭐 1억 이하 하실 때도 그때 가급적이면 지금 진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옆 동네도 지금 이 가격 흐름이 한참 평택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지만 지금도 뭔가 이상하다. 예, 차라리 땅을 보셔라 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땅팔이 중개업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요즘 나오는 아까 그 기사처럼 진짜 부동산 폭락이 올 건가 라는 걸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정말로 부동산 지금 하락기가 오고 있는 건가 라고 봤을 때 아직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평택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매주 보면서 체크하고 이런 걸 봐야겠지만 계절적 비수기라는 게 있고 현재 이 상태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24번의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 3달, 뭐 길면 4달 정도 그 정책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대출 규제가 나왔던 게 언제였는지 보고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내년에 변화되는 또 규제들이 있거든요. DSR이 더 강화되고 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정책 변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봐야 하니 지금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뚜렷한 관망 시장입니다. 자, 다음은 전세 가격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쭉 뭐 우리 익숙한 동네는 없는데 전세 가격도 이 동네들은 다 올랐네. 그죠? 그리고 전년 말 대비 오산, 안성, 평택 올랐네요. 전년 말 대비해도 전세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하락에 베팅을 하느냐 상승에 베팅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무조건적으로 상승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현재도. 왜냐하면 특히 이 자료가 전세 자료잖아요. 전세 자료. 전세를 사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 중에 가장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2년이나 짧게 살고 나오는 일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전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상승기가 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상승기가 왔을 때 전세는 패배자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 하락기가 왔을 때 전세를 살고 있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요? 안전하지 못한 거에 살고 있는 거죠.
자, 부동산이 상승기 때는 패배자고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를 산다라는 거는 매우 단시간만 사셔야 돼요. 2년이고 4년이고 딱 그 시간만. 가급적이면 월세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실 수 있습니다. 달달이 나가는 돈이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내년에는 전세도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게 되면은 월세랑 비교하게 될 텐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간주소득을 매겨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전세는 안 놓고 반전세를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월세와 반전세 어떤 게 유리한지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세 시장이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시장의 변화는 이미 그렇게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나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겠죠. 현재 이 정책들 다주택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해지고 있는 것들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지금 뭐 어느 당이건 간에 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내년은 그냥 혼돈입니다. 혼돈. 누가 돼도 혼돈이에요. 누가 돼도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3월에 끝나고 5월에 취임을 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될 거고 뭐 만약에 한다고 해도 굉장히 밀어붙이기 식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게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망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관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왜 관망하느냐? 무주택이라면 관망할 수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금매가 나오면 잡으셔야 돼요. 관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관망이라는 건 다주택자분들이 관망을 하고 계신 거지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셔야 되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내년에 7월 정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만기 물건들이 돌아오는데 그로 인해서 중저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요동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아마도 5월 또는 뭐 지금 4월, 5월 그쯤부터 아마도 굉장히 요동치는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부동산이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승하면서 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고덕 지제 쪽에 때때로 조금 시세보다 싼 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괜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시장은 안정권으로 갈 겁니다. 안정권으로 갈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안정권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하락의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모든 걸 다 끌어가지고 영끌을 한다 해도 하락의 무게를 두시기보다는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만 있다면 전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뭐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데이터로 보는 이 시장들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뭐랄까요 변수가 많다고 하는데 대선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무주택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 변수로 인해서 집값이 뛰면 어떡할 거라는 그거를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 조정받는다고 해도 기존에 올랐던 폭에서 조정이 되는 거지 예전 금액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금액으로는 다시는 안 돌아가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입니다. 8월부터 보게 되면 확연히 색깔이 많이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하락이 이제 19, 15, 16, 1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이 빠졌다가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락 흐름을 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급격하게 흰색, 파란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확 빠졌죠. 0.09, 0.17, 0.13 흰색으로 지금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도 뭐 1억 얼마가 떨어졌네 해도 심지어는 요때는 올랐습니다. 0.14%로 해가지고 올랐어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됐고 평택도 좀 조정이 됐고 했는데 뉴스에 나온 화성은 오히려 올랐다. 그래서 거래 한두 건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봐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전세 가격 증감률입니다. 역시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쭉 빠지다가 지금 다시 조금 차고 있고요. 계절적 비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사철이라든가 이런 게 물리고 내년 가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 월세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전세 가격 증감률보다는 월세 가격 증감률 같은 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눌러 앉으신 것 같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미처 집을 못 사고 대부분이 이제 옛날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저 돈 주고 못 사겠다. 차라리 저 돈 줄 거면은 나가자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죠. 100 이상이냐 이하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심리가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건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하락을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인가? 146.2에서 146.4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2월 6일보다 12월 13일 한 주 사이에. 그리고 지금은 12월 21일이니까 또 한 주가 지났지만 저는 이 수치가 급격히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도 12월 6일에 132.2에서 12월 13일 날 132.5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심리는 아직도 꿈틀꿈틀 살아있다. 기회만 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오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안성도 마찬가지고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심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폭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되고 있다. 누굴 위한 뉴스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기사들, 그리고 내년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정책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를 보셔야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커지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 이자만 생각할 것인가를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 건데요. 평택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위 탑 10입니다. 자, 1위 42평 13억입니다. 평택에 42평이 고덕 8학원이 13억이고 나머지 풍경채 38평이 11억 2,500, 그리고 신안 인스빌 시그니처 37평이 11억 1,700. 이게 지금 실거래가가 신고된 거거든요. 실거래가. 그리고 비전 레이크 프로지오가 50평이 11억, 그리고 센트럴 자이 3단지 46평이 10억, 그리고 센트럴 자이 4단지 41평이 9억 8천. 대부분 대형 평수들이 지금 상위를 랭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평택은 아직도 33평대가 요 금액대에 못 올라왔거든요. 33평대가 요 금액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33평이 여기까지는 올라갔는데 여기 10억을 넘어갈 건지 말 건지가 지금 고비가 있는데, 저는 고덕이건 지제건 어디건 간에 무조건 10억은 넘어간다. 지금도 평택은 아직도 저평가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33평이 고덕 자연엔자이가 9억을 찍었습니다. 10층.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덕에 이제 9억대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사실 요거보다도 더 높은 것도 있었죠. 여기 이제 센트럴파크 1블럭 43평이 8억 3천, 센트럴 시티는 33평이 8억 2,190만 원인데, 요 이제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분양권이고 뭐 이것저것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없어도 될 건데요. 나머지들만 놓게 보더라도 평택 같은 경우에는 요 33평대가 요 금액대까지 올라갈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내년에 평택의 4억대에서부터 6억대 사이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들, 평택이 이제 고군이 중저가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 중저가 아파트들 가격이 얼마만큼 꿈틀거리느냐,
그로 인해서 상방에 있는 1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만큼 더 위로 상방 압력을 받고 중저가에서 밀어 올리고 이제 하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떻게 또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 하지만 그 변수도 결국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상승을 잠시 늦추는 것뿐이지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인플레이션과 뭐 현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간략하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